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24년도 2회차 필기시험을 준비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자 동영상을 좀 추가로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산업기사 2회차 필기시험 일정이 지금 예약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4월 16일 날 예약을 이제 시작을 받아서 4일간 예약을 받고 시험이 5월 9일에서 5월 28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해당 종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금 현재 합격률 지표를 좀 잠깐 보자면은 필기에서 합격률이 23년도에는 56%가 나왔고요. 그 다음 22년도에 55%, 21년도 56%, 20년도도 한 59%. 예, 최근 4년치를 봤을 때는 50%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50%에서 약간 더 합격을 조금 더 하는 절반 이상, 약간 절반 이상인 거죠. 예, 이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24년도 1회차, 지난 1분기죠. 1분기 1회차 필기시험 때 해당 종목에, 이제 응시 인원이 4,008명에서 2,284명이 합격을 해서 57% 정도가 나왔습니다. 절반에서 조금 더 합격한 수준이죠. 아유, 합격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할 건데, 물론 그렇죠.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은 양호 한 편의 합격률인 건 맞으나,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7%란 얘기는 지금 나머지 탈락한 인원, 탈락한 비율이 43%의 인원이 지금 탈락을 했다는 얘기죠. 매번 40%대 비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40%대에 해당돼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뭐 한 3수, 4수, 5수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필기 단계에서 N수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N수 중이다.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한 5수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런 상태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탈락의 고비를 자꾸 마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먼저 설명드리면요. 아마 필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바빠서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떨어졌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도 있죠. 전자문제집 족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시험에 응시를 해도, 예를 들어서, 과락이 나왔어요. 네, 과락이 나와서 다시 도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문자를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시험 후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분들이 항상 공통사항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거, 도대체 족보자료가 있는데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백과사전을 검색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네,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아마 이 종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기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일부 공감을 하실 건데, 영어 단어 줄임말이 되게 많아요.
이 영어 단어 줄임말을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 단어가 왜 생기게 됐고, 이게 풀네임으로 이거를 뭐 풀어서 봤을 때 어떤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통신 용어인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만약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제하고 답만 그냥 보고 넘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일상이 바쁘고 뭐 되게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고 해가지고 사실 뭐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겠습니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그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일단 공부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문제답만 그냥 냅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간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저도 제가 필기 이거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저는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이제 준비를 예전에 하다 보니까 뭐 정보통신에 관련된 과목 4과목인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일반 이 두 개 과목은 사실 뭐 익숙하죠. 당연히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그 내용이 이미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약간 중복되는 과목이 있긴 한데, 1과목, 2과목이 이제 사무 관련된 그 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 정보 가서 시험 정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개 과목은 사실 원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제 입장에서는, 저도 당시 필기 준비했을 때 이 두 개는 좀 당연히 거뜬하게 고득점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여기 부분에서 아마 과락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는 뭐 저기 뭐 C 언어나 뭐 그런 어떤 무슨 어셈블리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서 과락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 과락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자가 과락이 나오는 배경을 파악을 해서 이 과락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답만 보고 넘어간다고요? 아니, 족보자료가 있어도 떨어지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출제 기준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과목이 출제 기준이 아직까지 필기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실기는 조금 이제 공개 문제를 몇 번 이제 그 갈아엎거나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필기 4과목 부분은 얘는 바뀐 게 이제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한 거의 10년 전 이상 분량이, 10년치 이상 분량이 전자문제집에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뭐 어차피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검색하면 나오죠.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2020년 8월 22일 것까지가 최근 자료인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CBT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OMR 카드를 폐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시험지가 이제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이후의 날짜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면은 그 가장 과거의 거가 2001년 3월 4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는 사실 족보자료로서는 이미 충분한 양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중에 무작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다라고 사실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죠. 네, 그런데 옛날 걸 보더라도 뭐 사무자동화 시스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1과목부터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넘어가면은 2과목 나오죠. 네, 사무경영관리 개론. 네, 맞죠? 관련된 그 과목 내용이 여기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1번. 네, 프로그래밍 일반. 맞죠? 여기 나와 있죠? 관련된 문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1번부터. 네,
정보통신개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80번까지 가는 구조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과목이 바뀐 게 없이 족보자료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걸 문제 답만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최소한 단어에 대한 그 검색을 뭐 나무 위키가 됐든 뭐 위키 백과가 됐든 네이버 백과사전이 됐든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셔가지고 단어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 필기 무료 그 인터넷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채널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거든요. 출판사에서 필기 강의 영상을 무료로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뭐 천천히 시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전자문제집에 문제 족보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필기 준비하는데 문제답만 암기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하나 그러면 저도 못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에 거 방식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평상시에 책을 뒷담화니 읽어가지고 책을 뭐 밥 먹듯이 읽어서 뭐 저기 뭐 단어에 대한 뭐 이해력, 그 다음에 뭐 문해력이 뭐 상당하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뭐 문해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지.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책을 저 평상시에 잘 안 읽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당연히 그 단어 자체가 뭐 생소한 단어나 뭐 줄임말 같은 게 많은데 그러면은 뭐 알겠어요. 단어 줄임말을 검색을 해야지. 솔직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검색을 더 많이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막 도서관 가서 책 막 백과사전 찾아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을 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백과사전이 이제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아마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 줄임말이 도대체 뭘까, 이 단어가 뭘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검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관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언급을 한 거고요. 이번 2회차 필기시험을 지금 어쨌든 일정을 잡고 시험 준비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7월달부터 이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법안이 시행되는 구조 때문에 회사에서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해오세요 뭐 이렇게 아마 요청이 들어온 기업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 상황에 놓이신 직장인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족보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너무 대충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미리미리 시간 투자를 많이 평상시에 하셔서 이 검색과 이 족보 자료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필기 준비를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불합격을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합격하는 방향으로 합격 명단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이 부분이 최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데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막 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 이거 뭐 자격증 공부하는데 이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필기를 보통은 그냥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 안 들이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뭐 그만큼 더 정보 검색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차 필기 시험 장소
예, 원하시는 장소로 예약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는 한 57%였지만 이 합격률이 60% 이상이 나오는 회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구나. 그래도 한 60%쯤 한 번 정도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계속 4년 동안 계속 50%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는 좀 합격하시는 명단으로 좀 넘어가서 실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시험 준비 과정, 네.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자격증 공부를 재미있게, 기왕에 하는 거 재미있게 한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